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2.6% 올립니다. 당초 의정비 현실화를 명분으로 10%대의 인상을 추진했지만 녹록지 않은 여론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겸직 문제와 재량사업비 폐지 등 숙제는 미뤄둔 채 제밥에만 공을 들였다는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 2.6%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4차 회의까지 가는 진통 끝에 주민 동의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최대 인상률을 선택한 겁니다. 당초 의정비 현실화를 명분으로 10%대의 인상률을 추진했지만 녹록지 않은 여론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공무원 봉급률 2.6% 인상은 대다수가 타 시도에서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도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이로써 내년도 도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 원과 월정수당 3,693만 원을 합해 5,493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93만 원이 올라 한 달에 457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전국 광역의원들의 평균 의정비보다 250만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의원들의 겸직 문제와 해외 연수 투명성 강화, 그리고 재량사업비 폐지 등 묵은 숙제는 미뤄둔 채 제밥에만 공을 들였다는 비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재량사업비 문제나 겸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인상할 수 있는 만큼의 인상폭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 도의회의 동향을 주시하며 심의를 연기한 청주시 의회도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북 청주경실련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4개 시군의 의정비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경실련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폭을 결정하거나 인접 지자체의 의정비보다 높아야 한다며 인상을 추진하는 등 비합리적인 이유로 대폭 인상을 물어붙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과 충청북도가 벌여온 보상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유족들은 충청북도가 보상금을 미끼로 소방관에 대한 재정 신청을 방해하고 있다며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이 수개월간 진행된 보상금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충청북도가 7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에 소방지휘관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 신청도 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충청북도가 진실 규명보다 제 식구만 감싸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소방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검찰이 소방지휘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만큼 이제는 갈등을 접고 화합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지휘부가 이제 불기소 처분된 상황에서 도민 대화합 차원에서라도 합의에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협의를 했던 겁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건물주와 직원들은 인명구조 소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국가 책임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학생 관리 부실부터 부적절한 예산 집행까지 적발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중앙여고에선 교사들이 학생들의 서술형 답안 성적을 각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높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청주 산남고에선 학생 20여 명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청주 세광고는 겸직 허가 없이 3년여간 대학교 강사로 출강한 교사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청주 비상초등학교는 계획에 없는 교직원 회식비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청주 주중초는 법인 카드를 과다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최근 6년간 도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 지적 건수는 모두 3,200여 건. 교직원 250여 명은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 이름은 모두 실명으로 공개됐습니다.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교육 행정에 대한 경각심과 투명성을 크게 개선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립대인 충북대를 비롯해 도내 주요 사립대학들도 줄줄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학교 이미지는 물론 각종 사업 선정에서도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 법인이사회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박용석 총장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 등 3개 기관에 파견 직원 급여 2억 8천만 원을 교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등록금 선수금을 미리 사용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박 총장은 이사회에 앞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럼 교육부에서 뭐 하라는데 나는 안 한다고 버티고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청주대는 개교 이후 첫 적립금에 대한 교육부 특정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중 7번째인 2,350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청주대는 올해 겨우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서 벗어났습니다. IMF 때 이윤에 의해서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서원대는 전 재단 관계자 등이 제기한 민원 등 15건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중인 평생교육대학 수강생 허위 등록 의혹과 산학협력단 미투 사건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사실은. 서원대는 또 총장이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대납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등 도내 대학들이 사정 칼날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북도 내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며 오는 20일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택시노조 충북본부 등 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개 단체는 또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티도 모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어려운 삶을 살았던 60대 마을 이장이 자신의 4년치 수당 1,12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억소리 나는 기부만큼 소중한 나눔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65살 김진수 씨에게 어린 시절 삶이란 고달픔 그 자체였습니다. 16살 때부터 야간 학교를 다니며 밥벌이에 나섰고 젊은 시절 대부분 기름밥을 먹었습니다. 김 씨의 삶이 안정을 되찾은 것은 지금의 부인을 만나 11년 전 청주 오창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입니다. 대출을 받았지만 번듯한 원룸 건물에 구멍가게도 마련한 것입니다. 동네 이장도 맡게 됩니다. 나무 장작 같은 거 해서 이만큼씩 묶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래 먹고 살고 이러니까 뭐 중학교고 뭐고 어디 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배고프니까 이제 정비공장에 이제 다녀가 이제. 남에게 아쉬운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자 김 씨는 그동안 마음 한켠 감춰뒀던 따뜻한 마음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TV에 이래 보면은 참 불쌍한 어린이 애들 많더라고. 근데 이게 선뜻 뭐 좀 이렇게 좀 뭐 좀 하려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보탬이 되면 좀 그거 좀 해보자. 아내도 선뜻 동의했습니다. 이장을 하며 매달 받는 수당은 30만 원.
4년간 모으면 1,100만 원 목돈이 되는데 전부를 동네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멋지다고 했죠. 당신 멋져 그랬죠 뭐. 환갑 가까이 되어든 8살 아들 동현이를 인생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김진수 씨. 김 씨가 누뚱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세상, 나눔의 가치입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충북이 1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나라 전체 흑자를 이끌었습니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은 수출이 5.9% 증가하고 수입은 8.4% 감소하면서 14억 5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흑자액의 29.4%를 차지하는 규모로 품목별로는 전기 전자제품과 화공품의 수출 실적이 좋았습니다. 충청북도는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4년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제때 금융 지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청주 오창 석유기술연구소에서 사단법인 징검다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징검다리가 펼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등에 적극 협조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징검다리는 도내 11개 시군을 순회하며 모금된 성금으로 내년 2월까지 소외계층에게 연탄과 난방비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7대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류성룡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청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류 변호사는 충북변호사회 총부이사와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주식회사 우정클리닝 정윤숙 대표를 제9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현 수석 부회장인 정윤숙 당선인은 국내 세탁업 최초의 벤처기업을 창업한 여성 기업인으로 충북도 의원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상임감사,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청주 출신의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와 도내 초중고 학생 9천여 명이 참여한 충북진료교육원 꿈의 집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철제 구조물로 지어진 꿈의 집에는 학생들의 꿈을 담은 그림 9천여 점과 강익중 작가의 작품 등 14,700여 점을 3인치 큐브 타일 형태로 스캔해 벽과 지붕에 옮겨 부착했습니다. 꿈의 집 조성에는 용역비와 이전 설치비 등 3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산남동 산미 새마을금고 이인숙 상무가 저희 CJB를 직접 방문해 이한목 대표에게 강석종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가경동 신가정의학과 신수봉 씨 1,000만 원, 주식회사 세일하이텍 임직원 일동 300만 원, 레오케미칼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청북도회에서 100만 원, 청주 분평대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70만 원, 청주 제1산악회에서 36만 9,689원, 청주시 탑동 보성 트윈힐스 주민 일동 30만 원, 충북 신용보증재단에서 22만 2천 원, 오원복 씨, 충주 목행 용탄동 동산경로당에서 각각 5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과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국악단 프렌즈 송년음악회가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증평에서는 충북농아인협회 증평군지회 창립식이 오전 11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단양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오전 11시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많아지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10도, 옥천 영하 4도, 청주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8도, 충주 6도 등 5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한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